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함께하는 도지은입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 3일장 휴장을 뒤로 하고 3월에 공식 첫 거래일이 진행이 됐었죠.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본 다음에 저희 반장님과 함께 알찬 그리고 유익한 공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브리핑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등락이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0.62% 상승하면서 2,427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반면 0.56% 하락하면서 787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하게 수급적으로 양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은 외국인이 홀로 들어와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5,340억 원어치 사들여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개인과 기관은 각각 4,043억 원어치, 기관은 903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만 사들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3,278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292억 원어치, 635억 원어치 순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특징적인 부분들도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불안과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 주가가 6만전자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다행히 0.33% 소폭 오르면서 6만 800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불안한 시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8만 원대까지 상향으로 조정을 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또 다른 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국민주 삼성전자 과연 6만전자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그 이상을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특징적인 부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올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양회를 앞두고 오늘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그리고 항공주들도 긍정적인 흐름 보였고요. 철강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가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대표적으로 항공주인 대한항공 3% 이상 상승됐고 아모레퍼시픽을 대표한 화장품 관련주들도 긍정적인 흐름 가져갔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4.48% 오르면서 14만 4,600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관련돼서 오늘 이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저는 오늘의 반장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렇게 복습을 해봤으면 오늘의 반장님과도 인사를 드려봐야겠죠.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매매하는 방법 늘 알려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문종 반장님과 함께합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1절 네. 쉬고 나서 저희가 오늘장 오니까 월요일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적응이 안 돼, 지금. 원래 목요일 날 저희가 늘 만나와서 그렇죠. 주 후반으로 이제 달려갈 때쯤 인사드렸는데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렇게 올 때는 좀 이렇게 주 초반에 딱 달려왔다가 네. 좀 정리를 하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데 어제 하루 딱 쉬니까 그냥 오늘이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3월의 첫 출발치고 코스피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네. 여전히 박스권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전히 시장은 잘 보고 있고요. 네. 3월 첫 거래일인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시장이 좀 됐었죠. 하지만 이제 그 여러분들의 계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가 과연 이 시장의 그 어떤 그 분위기하고 같이 동행을 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주식반장에서 이제 가르쳐 드리고 강의하는 중점적인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사실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매수해서 올라도 스트레스고 언제 팔아야 되니 그 부분이 있으니까 매수했는데 내리면 더 스트레스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어떤 멘탈을 좀 잡고 내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강의를 지속적으로 좀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유익하고 좋은 내용 또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한번 또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문종 반장님은 옆에 있으면 또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주식 때문에 밤샘 잠을 못
못 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문종 반장님과 함께하면서 편안하게 주식 매매할 수 있는 방법 꼭 꿀팁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방송 중에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반장님과 공부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은 그 종목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가 되고요. 또 서울경제TV 실시간 유튜브 채널은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실시간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아래 유튜브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반장님과 함께 오늘 월요일 같은 목요일 네. 마무리를 해보면서 공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네.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이제 주식을 우리가 초보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을 계좌를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주식 살 돈까지 다 입금을 해놓고 네. 과연 어느 걸 사야 되나 그렇죠.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거를 최종적으로 종목을 초이스하기까지 최소한 요거는 좀 점검을 하고 하시면은 밤에 실패는 없겠다. 그러니까 실패라기보다는 이제 그 주식이라는 게 상승과 하락이 변동성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하락 변동성은 더 못 참잖아요. 못 참죠. 그래서 그 하락 변동성도 우리가 사놓고 뭐 미국 시장이 어땠느니 오늘 테슬라 뭐 인베스터 데이가 어땠느니 뭐 그런 거 괜히 휘둘리지 말고 가도 되는 그 방법을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네. 준비되었으면은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주식 투자. 나는 과연 매매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기간을 두고 투자를 하는 사람인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하면은 오늘 사서 바로 올라가면 오늘 팔고 또 이제 오늘 샀는데 별 다른 게 없다 또는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내일 한번 더 오르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을 해서 또 매매 결정을 또 하시죠. 그 전에 주식 투자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식을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장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런 시장이고 그 안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메가 트렌드를 찾는 방법 그런 부분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나왔으면은 우리가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되는가 고민이 쌓이죠. 나는 중장기 투자를 해서 아무리 이제 좋은 종목,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앞으로 올해는 안 좋았지만은 앞으로 뭐 수년 내에 AI로 인해서 굉장히 좀 좋아진대. 그래서 나는 이거를 살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무조건 1년, 2년, 3년에서 나는 삼성전자와 동행을 할 거야라는 마음으로 사요. 근데 중간에 왔다 갔다 노이즈들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죠. 매매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럼 나는 매매자인가? 투자자인가 결정을 할 때는 이 비중을 투자 쪽으로 해서 최소한 절반 정도는 좋은 가격에 샀으면 이제 좀 몰고 가는 추세를 몰고 가는 그런 부분을 가져가시면은 큰 스트레스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 한 20% 정도는 현금을 좀 갖고 보유하시고요. 나머지 30% 정도 가지고 약간의 그 추세를 타면서 약간의 그 스윙 전략이라고 하죠. 한 1, 2주 내지 2, 3주 정도에서 주가가 한 20%, 30% 정도 오르면은 뭐 위에서 부담 없이 한번 이렇게 매도를 해주시고 또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그 종목 범위 안에서 또 매수를 하고 그게 팔았는데 그냥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나머지 50%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사거나 중간 무릎에서 산 종목은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지션을 먼저 정하는 게 우선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을 보통 투자자분들이 이제 누가 돈을 벌었으니까 나도 할래. 그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과연 주식을 해도 되는가 또는 안 되는 시기인가 그걸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은 지난해 1년 동안 2022년 1년 동안 굉장히 급격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락을 하면 어떡하지? 자꾸 뭐 미국에서는 뭐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고 뭐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꺾였다 해서 뭐 금리를 뭐 지금 4.75인데 5%, 6%까지도 뭐 한다는데 어떡하지? 또 작년처럼 얻어맞으면 어떡하지? 그런 단계는 지났다. 1번 질문에 이제 주식을 지금은 해도 되는 시기인가?
안 되는 시기인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해야 되는 시기다.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그 종합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400 이하, 2,300 이하는 역사적인 PBR 자산 가치죠. 그 기준으로 했을 때 0.8배 정도면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러니까 사도 문제가 될 그런 지수대는 아니다. 물론 테마성으로 급격히 막 움직이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투자자분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누구나 익히 아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어떤 그런 그 공포, 두려움, 손실 과다돼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기, 그거는 이제 지나갔다. 그리고 지금은 근데 왜 이렇게 뭐 괜찮아진다는데 왜 지금 2,400, 2,500 그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박살이 났으면은 요거를 이제 그 추세로 넘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격 조정이 있으면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죠. 뼈대가 박살이 났으면 뼈대를 추리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게 지금 현재의 2,500을 상단으로 놓고 2,4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세다. 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추세로 넘어간다. 그래서 정배열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과연 뭘 사야 되는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뭘 사야 되는가? 자,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 나가기 전에 요 국면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 나가는데 우리는 뭘 살까? 메가 트렌드. 제가 누차 앞선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결국은 메가 트렌드 지금 현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앵커님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죠? 뭐라고요? 메가 트렌드. 2차 전지, 그렇죠. 배터리. 그래서 2차 전지예요. 제가 누누이 네. 말하는 게 2차 전지. 자, 2차 전지라고 쓰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펜이 잘 안 돼가지고 오늘은 마우스로 네, 하니까 2차 양해를 해주시고. 전지입니다, 여러분. 네. 자, 2차 전지예요. 네. 글로벌 메가 트렌드는 우리나라에서만 잘 팔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글로벌리하게 계속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은 주식을 해도 되는 시기라고 했는데 뭘 해야 되는가? 글로벌 메가 트렌드 2차 전지를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주가가 더블에 따더블 나는 것도 있고요. 최소 50% 이상 급등을 한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얘들이 죽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거듭 강조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도주가 이렇게 나왔어요. 주도주가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주도 산업의 대장주가 무엇인가? 우리가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때는 삼성전자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은 반도체 전반적인 게 다 무너져요. 마찬가지로 2차 전지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대장은 뭡니까? 소재주인데 뭐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대장주인데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절대적인 가치를 차지하는 종목은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예요. 특히 LG 에너지솔루션이 전 세계 넘버 원으로 치고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약 120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 얘가 신저가를 또 뚫고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좀 힘들어지죠. 하지만 제가 앞서서 차트를 다 비교해 드렸지만은 LG 에너지솔루션은 다른 삼성전자나 지수와 다르게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눌림목이 좋은 상태에서 플러스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눌림목을 계속해서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액티브한, 그러니까 막 팔딱팔딱 뛰는 그런 거를 좀 싫어하시고 나는 조금만 덜 먹어도 그냥 안전하게 좀 이렇게 한번 가볼래.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니까 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LG 에너지솔루션도 지금 현재 가격부터 해서 좀 내려오면은 계속해서 좀 더 사서 모을래. 그러한 개념을 잡으셔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가격이 이미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때니까. 과거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9만 전자에서 뭐 15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넘어서 간다라고 하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달려들었잖아요. 8만 전자부터 9만 전자까지. 자,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전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망라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엄청난 리포트가 긍정적인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예요. 시세도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올라가죠. 강하게. 근데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얘기를 계속해서 써내요. 10만 전자 가고 15만 전자 가고 굉장히 막 그런 부분으로 갑니다. 근데 결국은 항상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미 오른 자리, 삼성전자라는 그 덩치가 뭐 4, 5만 원 하던 게 불과 6개월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9만 전자까지 더블이 났잖아요. 거의 진짜 역사적으로 그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나온 적은 거의 없는 사례예요. 삼성전자 기준으로요. 자, 그러면은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리포트들이 나왔어요. 결국 그게 상투란 말이에요. 자, 2차 전지는 지금 어때요? 좋은 긍정적인 리포트는 나오지만은 노이즈들도 굉장히 많죠. 실적 전망치를 애널리스트별로 자기 주관적으로 쓰는데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는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세는 단단하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도 그러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그러고 긴가민가한데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기. 그때는 비단 2차 전지가 아니라 과거에 조선산업이 뭐 150배까지 오를 때도 그러고요. 또 화학산업 같은 경우도 그랬고 철강산업도 그랬고요. 결국은 긴가민가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대중들이 긴가민가하는 시기에는 시세의 끝자락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제가 노란톡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기적으로 40%, 50% 그리고 더블 시세까지 이렇게 난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턱대고 쫓아가는 거는 물론 상승 탄력에 의해서 단타는 나오죠. 하지만 그거를 딱 맞춰서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일반 개미의 영역은 아니다. 선수의 영역이다. 그리고 저 밑에서 사신 분들의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기다리시면은 종목들이 2차 전지 생태계 내에서도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첨가물 같은 그런 소재, 그리고 장비, 부품, 그리고 폐배터리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광물 자원도 있죠. 굉장히 부류가 많아요. 그 종목을 다 나열하려면 수십 개 종목이 돼요. 그중에 아직 덜 간 것들을 차근차근히 옮겨가면서 가도 여러분들은 저 위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저 문종 노란톡과 함께 하시면은 그 굵직한 그런 테두리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안에서 놓으시면은 상당히 좀 뭐 편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위에 높은 가격에 있는 거를 자꾸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없다. 흘려보낼 건 흘려보내고 보셔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종목 선정을 하실 때 과연 업황이 좋아요. 뭐 반도체도 뭐 좋고 뭐 자동차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자, 2차 전지 지금 이제 핵심이 2차 전지잖아요. 대세는 이미 2차 전지로 다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자, 2차 전지라는 산업이 과연 앞으로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비단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핵심 주도주, 주도 섹터, 반도체면 반도체 섹터가 될 것이고요. 그 최근에 뭐 리오프닝 해가지고 뭐 오늘 철강이나 뭐 화학 뭐 그런 것도 나왔지만은 과연 얘들이 한 3년에서 5년 최소한 끌고 갈 수 있는 시장을 견디면서 갈 수 있는 종목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2차 전지라고 하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현재 시장 침투율이 10%예요. 전 세계 시장 자동차가 약 1억 대 정도가 팔리는데 작년에 약간 경기 때문에 8천만 대가 팔렸죠. 근데 작년에 약 전기차,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 750만 대가 팔렸어요. 그중에 500만 대는 중국이에요. 중국의 보조금을 엄청나게 풀어주면서 중국 쪽으로 갔죠. 자, 그러면은 올해부터는 미국 시장이 열려요. 미국이 전기차 침투율이 4%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미국이 한 20%까지 가는 수준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확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SK온 국내 배터리 3사가 수주한 게 지난해 720조인데 1월 달에 나온 게 900조가 넘었대요. 올 연말까지 1000조를 예상했는데 이미 훌쩍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수주예요. 그럼 3년에서 5년 이상 지속 성장 가능한가? 부합이 되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적절한 가격의 분할 매수다라고 써놨는데, 자, 적절한 가격이라는 게 참 애매하죠, 이거는. 물론 이 적절한 가격을 이제 우리가 평가할 때는 밸류라는 게 있죠. 흔히 이제 펀더멘탈이 있고 밸류. 그러면 이제 뭐 PER이 몇 배고 뭐 PCR이 몇 배고 PBR이 몇 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EV 에비타가 어떻게 되고 나오는데,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런 거를 해석하고 하기에는 뭐 그렇게 뭐 쉬운 영역은 아니잖아요. 과연 우리가 흔히 그냥 알 수 있는 부분, 차트에 놓고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급등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급등을 하면은, 자, 요 영역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약 50% 이상 급등을 했으면은 일단은 쫓아가는 영역은 사실 아니에요. 이 50%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올라갔죠. 그래서 더블이 났죠, 여기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50%에서 아니라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 이거 뭐지? 그렇다고 여기서 쫓아가나? 아니죠. 자, 그럼 얘가 안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게 그 밑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단에는 다른 양극재라든가 부품, 소재, 또 장비 해서 폐배터리까지도 다 있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옮겨가서 보는 거예요. 급하게 올라가는 쪽은 흘려보내고, 내가 이미 탑승을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다음에 또 기회가 또 와요. 분명히 와요. 앞으로 3년에서 5년, 10년 동안에 배터리 수주 현재 약 1,000조에 가까운 돈을 쏟아붓는 산업인데 기회가 안 올까요? 와요. 지금 1월에서 2월 달 접어들면서 2달 동안 급격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와요. 만약에 안 온다. 그 종목은 내 종목이 아니에요. 그럼 에코프로나 그런 종목들이 여기서 더 치고 나간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 제가 앞서 뭐 수익률 게임에서도 좋은 정보도 많이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 종목들이 편안하게 가도 30% 이상씩 다 나와요. 그러면은 적절한 가격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차트를 그냥 단순히 딱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솟구치는 게 아니라 요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것들, 요런 자리, 그 정도만 보셔야 돼요. 밸류, 그거는 사실 저희가 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대부분 그런 거는 체크해서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밸류의 성장폭이 계속해서 있는가, 그리고 그게 현재 위치에 있는가, 적정한 위치에 있는가, 그거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전기차 쪽은 계속해서 지속 성장이 가능하고 현재는 왕창 올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다, 보유제 영역이다라고 정리를 좀 하고요. 자, 그리고 포트를 구성을 좀 했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포트 구성을 했으면은 아까 이제 중장기로 해서 바닥에 산 거는 한 50% 정도 비중은 끌고 가고, 그리고 그 종목 내에서 어떻게 합니까? 스윙 전략을 가는데, 보통 저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게 그냥 앞으로 10년간에 가니까 나는 그냥 묻어두고 그냥 있을래. 쳐다도 안 볼래. 물론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편입한 종목들의 어떤 노이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뉴스가 뭐 CATL이 미국 포드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뭐 그래서 뭐 떠들썩하게 나왔잖아요. 그 뉴스 하나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별거 아니야. 합작 지분이 포드가 100%고 CATL은 기술만 전수하는 거래. 이거 뭐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또 하나는 뭡니까? CATL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못할 것 같았는데 진출을 한대. 국내 3사 독식이 아니었어. 야, 이건 이제 CATL이 넘버1이니까 그냥 큰일 났어 하고 또 이제 막 노이즈들이 많잖아요. 그런 내용도 제가 노란톡에서도 간간히 말씀을 드리니까 노란톡에서 그런 거는 정보를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그런 온갖 잡음이 많은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비단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목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 테슬라 이슈가 있었죠. 테슬라 뭐 인베스터 데이 해가지고 얘네가 앞으로 미래 장기 비전을 획기적으로 발표를 한대, 마스터 플랜 뭐 3를 발표한대 했는데 사실 뭐 별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장막판에 이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와서 2차 전지들이 약간 좀 마이너스권, 또 이렇게 윗골이다는 뭐 음봉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왔는데,
사실 뭐 다 예상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게 계속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게 뭐 테슬라 인베스트데이 해가지고 별거 없었대 해가지고 뭐 막판 뭐 1시간 만에 뭐 이렇게 우르르 해서 하중가까지 갔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단기 과열돼서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올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 변동성, 잡음 그런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세에 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말 1개월에서 한 3개월 단위로 위험 요인, 그러니까 내가 포트에 편입한 종목들이 위험 요인이 있는가? 제일 위험 요인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좋게 보고 편입을 했는데 정말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5년, 10년 그 이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해서 편입을 했는데 가장 큰 경쟁자는 뭐냐면은 내가 선택한 종목보다 더 우위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죠. 경쟁자. 그동안 내가 독식을 했던 파일을 경쟁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성장하는 속도도 더딜 것이고 앞선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경쟁자가 원가 싸움에서 가격을 다운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산업 중에 그런 거 많잖아요. 과거에 뭐 LCD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완전히 그냥 죽었잖아요. 중국에. 저가 공세 해가지고. 그동안 독보적으로 가더라도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래서 그 외에 어떤 다른 노이즈는 크게 찾아볼 수가 없다. 2차 전지에서는. 현재로서는 사실 그런 경쟁자도 사실은 국내 이 배터리 3사와 또는 이제 양극재 3사 그리고 이제 소재 장비 중에 강력한 경쟁력,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짱짱하게 있기 때문에 그럴 걸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다만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게 가장 지금의 단점이고 또 최근에 코스닥이 신용 증가가 신용이 지금 1월 달부터 양시장이 한 16조 원 정도 됐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증권회사에서 빌려서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은 2,5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약 3개월, 1개월 단위로 돈을 빌려다가 그 신용거래 융자인데 그 잔액이 지난해까지 해서 계속 줄다가 올 초에 약 16조였는데 요번에 그 자료 보니까 17조 한 6천억 정도까지 올랐더라고요. 그중에 약 1조 5천억 정도가 코스닥 시장에서 늘어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올라간 쪽을 신용으로 계속 편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계속 더 갈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돈을 빌려서라도 그냥 더 사서 더 먹어야 되겠다. 항상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은요. 신용거래 융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계속해서 겁없이 할 경우에는 여지없이 조정이 온다. 정점에 이르렀을 때 조정이 온다. 작년 그 1년 동안 하락하는 조정장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현재 이제 그 코스피와 코스닥 주봉의 위치예요. 뭐 주식을 이제 지금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 위치가 뭐냐면 과거 수년 동안에 걸쳐서 이 허리 중심에 섰던 요 자리 가격이에요. 이게 2,400 아래쪽입니다. 자, 그러면은 코로나 때 거의 더블 지수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약 35% 하락을 했는데 이 자리가 결국 어떻게 해요? 지지되는 자리가 과거 수년 동안 계속해서 지지를 했던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2,400포인트 아래, 2,300포인트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겁내고 물러서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입 그 이 통계 요약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자, 지난해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뭐 안 좋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국 수출 순위가 전 세계 6위입니다. 6위. 전 세계 6위예요. 자, 일본하고 격차가 거의 없어요. 올해 잘하면 내년 잘하면 일본을 역전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라고. 전 세계 군사력 5위죠. 전 세계 뭐 외교, 군사, 경제 다 해서 6위예요. 근데 작년에 이제 수출 순위가 6위입니다. 6위. 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엄청난 거죠. 근데 이 6위라는 숫자 안에 뭐가 과연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반도체도 죽을 썩고 다 그랬는데 뭐가 그랬는가 보죠. 자, 반도체는 1% 성장했어요. 1%. 일반 기계는 2%,
석유화학은 역성장을 했고요. 자, 자동차가 16% 성장했어요. 이게. 자, 석유 제품은 뭡니까?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석유 제품이 올라갔죠. 그 부분에 일시적으로 이게 나온 걸로 보고 철강은 어떻게 돼요? 5%. 자, 근데 자동차가 10%고요. 여기 보시면 2차 전지가 15%입니다. 과거에는 2차 전지라는 분류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은 이 자동차 16%, 그리고 2차 전지 15%예요. 자, 자동차 16%는 뭡니까? 최근에 기아, 현대차 세계 5위죠, 지금. 전기차 수출 엄청나게 잘 돼요. 인도하고 지금 뭐 그 여타 국가에서 상위권을 질주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자동차 요게 EV, 전기차 수출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전기차도 보면 18년도부터 해서 이 그래프 곡선이 22년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이 전기차라는 항목이.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시스템 반도체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앞으로 대한민국은 배터리, 반도체, 그게 쌍두마체. 반도체 지금 죽을 수지만 그게 바닥이에요. 그냥 시스템 반도체. 특히 시스템 반도체는 계속해서 AI라든가 뭐 로봇 해서 전부 다 자율주행 들어가면 전부 다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만 메모리 쪽이 지금 그럴 뿐이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은 이제 서서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돌아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표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요게 포커스를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래서 전기차, 2차 전지, 시스템 반도체가 지난해 여타 산업들은 다 죽서버렸는데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마이너스죠. 선박 마이너스, 뭐 무선 통신, 휴대폰이죠. 컴퓨터, 섬유, 가전 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요것만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것만 우리나라 지난 2022년도에 성장률이 2자리 숫자 이상 나왔다고.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라. 왜 내가 어느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그거는 이 표를 참고해서 보시라고 준비했고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난해 우리나라 그 배터리 3사가 수주한 배터리가 720조인데 올해가 약 어떻게 1000조까지 된다 그랬어요. 근데 1월 말에 이미 900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2018년도에 175조밖에 안 됐어요. 자, 2018년도 말에 배터리 총 수주 잔액이 170조 원인데 2022년 말 약 4년 만에 어떻게 했어요? 5배 성장했죠. 500%예요. 연평균 100% 이상 성장을 한 거예요. 수주가. 자,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10%입니다. 10%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전기차 침투율이 50%가 가는 시점까지는 이 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자, 지금 올해 전기차 신차 출시, 그러니까 뭐 폭스바겐, GM, 뭐 포드 해가지고 신차로 나오는 출시되는 차종이 올해 한 27종 정도 돼요. 지난해까지는 약 1년에 약 12종 정도인데. 자, 그러면 전 세계에 자동차 회사들이 좀 많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거는 신차 모델이 계속해서 확대가 돼요. EV로. 그럼 당연히 배터리는 계속해서 가겠죠. 자, 그런 의미고요. 자, ETF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국내 2차 전지 ETF가 삼성투신운용과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견조하게, 이건 주봉입니다. 주봉. 굉장히 견조하죠. 자,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를 출시했는데 이게 약 지금 가치가 약 시가총액이 약 3조예요. 자, 타이거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를 그 편입하는 거는 약 1조예요. 1조.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CATL이 전 세계 1위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차이나 전기차의 넘버 1 편입 종목이 CATL입니다. CATL인데, 자, 얘는 2021년도에 이렇게 상투치고 22년도에 작살났다가 약간 반등하는 척하다가 어떻게 돼요? 하락 추세로 넘어갔죠. 지금 여기에요.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 근데 국내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는 그렇게 CATL이 치고 오고 중국이 위협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꾸준히 상승을 했다가 지난해에도 아주 견조한 조정이죠, 이거는. 자, 얘네는 무너졌는데 얘는 조정이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지난해에 박스 고점을 넘어갔어요.
여기에 편입된 종목들이 뭡니까?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LNF,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편입 종목이. 자, 2차 전지가 지난해 시장도 우리나라 35% 빠졌는데 어떻게 돼요? 얘는 CATL이 막 치고 오고 추격한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깔끔하게 그냥 이 두 개 그림만 단순히 그냥 봐도 답이 나오죠. 모양새가 다르잖아. 모양새가. 이게 딱 보면 이 모양새가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코덱스. 이것도 똑같아요. 앞에 미래에셋하고 똑같습니다. 위에는 국내 2차 전지 산업에 편입하는 종목이고요. 아래는 중국 뭐 CATL, 뭐 BRD 뭐 그런 종목들 다 편입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국이 계속해서 추격해오고 난리 난대요. 근데 주가가 어떻게 돼요? 지금 CATL 다 반토막 났어요. 근데 국내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업체들 어때요? 반대로 가죠. 증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증명을. 자, 제가 이거를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놓지 말고 계속 봐야 되느냐. 중심에서. 뭐 단타 매매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그 매매의 한 일환이니까 주식을 하시면서 필요합니다. 근데 중심은 잡고 가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10%라고 그랬죠. 이게 그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10%예요.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자, 이게 이 50%에 육박을 하는 시기까지는 여러분들 계속 간다. 자, 이게 변곡점이라고 그랬죠. 캐즘. 자, 모든 산업,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올 때도 그랬고요.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그 노트북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과거의 가전, 자동차 마찬가지로 우리 일생활에 가장 근접하고 있는 모든 기기들,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들, 그것들이 다 이 과정을 거쳤어요. 자, 이 변곡점이 뭐냐면 시장 침투율 16%대에 접어드는 거예요. 자, 이 16%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대중화가 본격화된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가파르게 50%까지 넘어가요. 자, 그러면은 이 16%까지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성장, 급성장. 경쟁자가 없어요. 이미 준비를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어요. 그럼 이 16% 시장 침투율, 전 세계 시장 침투율 16%가 나오는 시기를 언제까지 보느냐? 약 2025년도 정도에서 봐요. 2025에서 2027년도 그 사이 봅니다. 왜? 미국이 이제부터 출시를 하는데 공장 짓고 뭐 수율 잡고 뭐 하는데 아무리 빨라야 25년도예요. 대부분. 그러면은 계속해서 성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25년 그 정도까지만 전기차를 보셔도 충분하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만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 아무리 좋다고 신용 같은 거 사지 마시고, 거기서 현금 있다고 그냥 몰빵 때리지 마시고, 이 섹터가 셀 3사가 있죠. 자, 양극재 4사가 있죠. 또 음극재 하나 있죠. 그리고 소재 장비는 각 셀사마다 생태계가 있죠. 자, 그럼 그 영업이익률 제일 좋은 것들, 가장 좋은 자리에서 분산을 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반도체 덩어리를, 아니, 배터리 덩어리를 갖고 있는 거죠. 거기서 그냥 먼저 가는 거, 양극재가 먼저 갔으면 양극재 저 위에서 일부 털어서 딴 데 가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그 종목 또 내려오면 또 다시 가고, 그런 식으로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미국이 뭐 어쨌느니 테슬라가 어쨌느니 그런 거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기차 침투율 10%입니다. 이런저런 노이즈가 엄청 많을 시기예요. 과거 애플도 그랬어요. 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리를 잡는 게 한 산업의 글로벌 메가 트렌드다.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되게 좀 이렇게 큰 덩어리를 말씀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그러한 멘탈, 산업의 트렌드 그런 부분을 항상 말씀드리니까 이용을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문종 반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오늘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내용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저희가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희 종목 상담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문자 샵 0082번 열어두고 접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도 저희 실시간 채널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첫 번째 상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455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IS 동서 가지고 있습니다. 59,9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최근 급등이 나왔는데 워낙 고점에서 샀던 터라 여전히 손실권입니다. 그래도 기다리면 언젠가 수익권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우리 반장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IS 동서를 59,900원에 사셨다고 하시네요. 일단 이 폐배터리 산업 뭐 진출, 긍정적 뭐 이런 식으로 기사도 있는 걸 보니까 좀 지금 시장에서 기대해 봄직한 것들은 많은 것 같은데 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IS 동서 59,900원에 20%. 뭐 지금 오늘 종가가 45,900원이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뭐 그렇게 네. 뭐 25,000원까지 거의 네. 반토막 났다가 지금 많이 축소가 돼 있는 맞아요. 상태죠. 많이 올라왔어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올라온 그 부분이 이제 그 폐배터리. 네. 사실 이제 오늘 폐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거의 어제는 슈팅이 전고, 뭐 전에는 전고, 네. 오늘은 폐배터리. 그냥 돌아가면서 그러는데 자 폐배터리가 이제 그 2025년도부터가 이제 본격화돼요. 네.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웬만한 기업들이 돈 되니까 네. 다 다 진출한대요. 뛰어들어. 아, 자 IS 동서뿐만이 아니라 네. 웬만한 그 대한민국 난다긴다 하는 그룹들이 다 대기업들이 다 폐배터리 나도 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꿔 말하면은 음, 진입 장벽이 그리 낮다?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입 장벽이 그리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진짜 그 배터리 양극재 하나만 말씀드려도 이 수율을 하나 잡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걸 양산하기까지 그런 과정이 거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성일하이텍이 제일 그 넘버 원이죠.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IS 동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폐배터리 관련 주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워낙 네. 그쪽이 셌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일단 상승한 걸로 좀 보여지고요. 자 우리 그 시청자분이 59,900원 그동안 자 이걸 길게 좀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추세선이라고 하죠. 상단과 상단을 연결하는 요 자리. 자 요 그림이 딱 보시면은 자 여기가 제일 꼭대기 69,400원짜리 2021년도가에 있었고요. 자 55,000원짜리가 작년 초에 있네요. 그 뒤로 박살이 났죠. 자 박살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 하락을 했다 반등 주는 척하다가 이 저점을 안 깼어야 되는데 깨고 내려왔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새로운 저점이고 깨고 내려온 자리는 뭐라 그랬어요? 저항이 된다 그랬죠. 이 자리가. 자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이렇게 선을 딱 이렇게 놓고 보고요. 자 그러면은 이걸 다시 원복을 딱 시키고 보면은 자 지금 지지되고 있는 이 가격 요게 지금 현재 42,500원 뭐 4만 원 요런 자리 요게 아까 말씀드린 반드시 지지가 돼야 되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동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 이슈를 해서 확 올랐잖아요. 얘가 지금 현재 뭐 폐배터리를 내가지고 이익이 갑자기 확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테마주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본업을 통해서 창출되는 매출과 이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성일혜택이나 뭐 그런 거 서비스업이나 뭐 그런 것들처럼 현재 본업을 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계속 가져가는 거 그런 거 말고 쉽게 말해서 뭐 나도 미투 나도 사업 진출해 볼래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배터리 진출할래 뭐 그런 것도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급등을 하면은 일단 기술적으로 봐주는 게 맞아요. 다만 이제 IS 동서라는 게 뭐 잡다한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가면은 좀 더 낫겠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59,900원. 자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전에 물려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 49,400원까지 갔잖아요. 통상적으로 이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면은 이 동종목이 여기서 뛰어넘으려면은 일단 5만 원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재는 요 가격을 지켜줘야 된다. 모르긴 해도 59,900원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들고 와서 반토막이 나도 견디고 지금까지 왔을 때 궁금한 거는 뭐냐. 내가 과연 본전에 팔 수 있을까? 아니면은 본전이 오면은 내가 먹고 팔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일 거예요. 과감하게 시청자분이 매수한 가격 근처가 오시면은 일단 절반 매도예요. 절반.
제일 좋은 거는 절반 매도고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과열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반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5만 원 전후 오면 절반 매도하시고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는 절반을 통해서 그동안 고생한 거를 퉁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왜? 지금 차트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한 번 더 한 차례 여기서 약간 눕혀도 한 차례 더 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종목, 그러니까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기회는 좀 있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IS 동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종목 상담 첫 번째 IS 동서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코스맥스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56,900원에 5% 들고 계시대요. 일단 수익을 너무 잘 보고 계셔서 일단 축하드리고요. 연말쯤 리오프닝 기대감 보고 들어갔는데요. 이익 실현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언제쯤 제가 팔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또 화장품 관련주 좋았잖아요. 코스맥스 가지고 있으면 수익 보고 있으면 팔아야 될까요, 반장님? 저는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 지금 팔아야 된다. 네. 올라올 때. 자, 리오프닝 이제 수혜주라고 해서 네. 이 화장품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화장품은 지난 2015년도 네. 가장 면세점에서 그 사재기 열풍 불 때 그때가 끝이었다. 아, 그때가 제가 볼 때는 화장품은 그때와 같은 지금 리오프닝 수혜주 하면은 화장품을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올리시죠? 뉴스나 이렇게 추천이나 방송이나 다 나와요. 그런 시기는 끝났다. 다만 박살이 났으니까 그동안 묶여있던 게 기대감 그런 부분을 한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 2015년도에는 아모레 그렇죠? 그리고 LG 생활건강 거의 쌍두마차였죠. 중국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프랑스하고 일본 쪽에 이제 그 화장품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화장품이 세계적이었잖아요. 근데 2010년대 들어서 국내 이 화장품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동양권 쪽으로. 이 2010년대 들어서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좀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올림픽 끝나고 나서 소득이 높아지면서 자동차를 사게 되고 자동차를 사게 돼서 좀 더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과 미 쪽에 이제 관심을 받죠. 중국도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2009년도에 자동차 수요가 폭발이 났고요. 그리고 좀 더 소득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2010년대부터 해서 건강, 미용 쪽이 각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제 돌아보니까 국내 이제 아모레하고 LG 생활건강이 나오는 그 화장품이 동양권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맞게 나온 거죠, 제품이. 그러니까 굉장히 각광을 받은 거예요. 서양의 랑콤이라든가 일본의 시세이나 그런 것들 보면은 거기에 맞는 피부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간 거죠. 근데 동양 사람들에 맞는 그 부분이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인구가 좀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산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은 또 뭐예요? 그 안에서 잘 팔리면은 어떤 게 나오죠? 야, 이거 따라잡아. 반도체도 그랬잖아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중국의 로컬 업체들도 이미 기술이 많이 따라왔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리오프닝 수혜주 화장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차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56,900원이니까 어떻게든 이제 많이 먹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여기서 층층이 있는 매물벽이기 때문에 상승을 즐기시고 있다가 이 벽에 부딪히는 거 기술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죠. 이거는 내용적으로 해서 폭발적인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네. 10만 원 정도 선 오면은 10만 원 정도 오면은 일단은 5% 비중 잘 먹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요 종목 이제 주봉으로 이렇게 좀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으로 보면은 단계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요 자리 10만 원부터는 요 자리가 매물벽이다라고 좀 보시고요. 너무 큰 기대 화장품은 아닌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또 수익 중이시니까요. 수익 극대화를 바라고 계시겠지만 수익은 여기서 챙기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 반장님의 의견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강의부터 또 문자 상담까지 우리 문종웅 반장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반장님과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속출되고 있다고 하니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